이보다 더 센 토론은 없다. 독하다. 센 토론. 네, 시그널 정말 세네요. 자, 이 두 분 마음 씀씀이는 솜사탕처럼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정치 분석은 정말 예리합니다. 저의 부드러운 질문에 센 답변, 센 토론으로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경진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혜나입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이 당헌 당규 이제 바꾸어서 후보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습니다. 뭐 당심은 이미 모아졌고 이제 당헌 개정 작업 마무리했는데 뭐 그간의 절차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네. 벌써 한 2번 이상 이제 죄송하다. 서울시민, 부산시민께 죄송하다. 네. 전 국민께 죄송하다. 그다음에 피해 입은 여성분들께 죄송하다. 이제 사과의 말씀을 누차 드렸고요. 네. 사실 조금 당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명구스럽고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내후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부득이하게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네. 민주당 쪽의 부탁이고 전언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 약속한 내용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이러한 이번의 행태는 좀 궁여지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궁여지책으로 출발한 이 일은 사실은 굉장히 궁색하고 저는 구차한 결론까지 이르렀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서울과 부산에서 성추행에 관련된 피해자들에게 이번에 사과를 하셨었는데 저는 좀 궁색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과와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빠진 말로만 하는 사과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막상 투표를 끝내고 나니까 당원을 개정하는 거였는데 당원상의 어떤 유효 투표율 수치를 지금 맞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원래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뭐 26% 정도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놓고서는 이제 당직자들은 이거는 당원상의 어떤 유효 투표와 관계없이 여론조사 수렴 형태로 하는 투표였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 변명 너무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 궁여지책이다. 사과에는 책임이 따르는데 말로만 사과했다. 예. 자, 어쨌든 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유효성 논란도 있고 뭐 절차상에 또 뭐 문제도 있다 이런 비판은 있긴 한데 이제는 뭐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 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또 그 이후에 대선 또 징검다리 디딤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건 안 할 수가 없는 이렇게 바꿔서라도 가야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 이해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어쨌건 이제는 시간은 이제 뭐 또 그 후보들 이제 물색하는 쪽으로 좀 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좋은 예. 후보 잘 찾아서 예. 서울 발전을 위해서 또 네.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큰 그랜드 비전, 그랜드 픽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 네. 찾아내서 또 당에서 각각의 개별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계획, 공약들 네. 잘 마련해서 국민들께 보여주고 또 선택을 받는 절차들이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또 이번 선거 자체가 어쨌든 선거 관련된 추문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런 선 관련된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 당내 후보 경선에 있어서 중요한 아마 고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뭐 이번 선거에서 그 성추행에서 비롯된 사실은 재보궐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문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여성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위력에 의한 성추행들이 대부분 다 남성 정치인으로부터 많이 일어나서요. 예. 근데 저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이 보여준 성추행에 관련된 내로남불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관해서는 뭐 굉장히 집요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러나 본인들 본인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이 벌인 성추행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제가 좀 궁색하다는 변명인데 네. 궁색한 정도가 아니라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하면서 사실은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누가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것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하고 반성하느냐,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내놓느냐. 네. 이 이야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특히 서울은 굉장히 30대의 표심이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젠더 민수성, 감수성이 예민한 계층인데요. 네. 저는 이 부분 지금은 좀 잠잠하게 묻혀 있지만 저는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이 되면 분명히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후보 선정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네. 명확한 책임질 수 있는 후보 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형받고 네. 구속되어 있고 예. 아마 전직 부산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서 네. 검찰에서 지금 이제 수사 중인데 제 추정컨대는 아마 조만간 기소가 될 것 같아요. 기소가 네. 되고 재판 받고 네. 아마 적절한 아마 형의 단죄를 받을 것 같고 네. 이제 박원순 시장님 이제 돌아가셨을 직후에 이제 피해 호소인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네. 이제 아마 그런 고뇌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정치인이 이제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는데 네. 그 순간에 또 그분의 죽음 앞에서 또 좀 사람들이 복잡한 마음이나 생각이 들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장이 얼쩡쩡해서 아마 피해 호소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좀 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부분도 대체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이제 사과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어느 정당이든 이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사실 모든 정당 또 모든 단체가 성범죄 저지르라고 하는 건 뭐 그럴 걸 뭐 용인하는 정당이나 기관 단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리고 법이나 규정에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부적인 교육들을 다 실시하고 있잖아요.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이번 일이 이제 뭐 박 시장님 돌아가시고 또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지금 뭐 인지 감수성 교육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당 자체의 어떤 집단이나 단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일탈의 문제인데 문제는 사람을 뽑을 때 이 개인적인 일탈 가능성까지 얼마나 속속들이 이게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체크를 할 수 있느냐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보면. 근데 지금보다는 좀 더 높은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가 좀 이렇게 네, 네. 들어가야만 그리고 같은 한 정당 내에서 이게 반복적으로 이게 이 같은 사태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딘가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민주당 안에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많은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벌백계라고 하는 네. 표현을 쓰는데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측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저는 분명한 건 공직사회에서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명백한 벌과 좀 그런 처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일벌백계 했을 때 그 후에 쫓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을 보고 예. 자기 행동을 다스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이 시내에서 하는 성교육에 직접 참여해서 들으시겠어요? 얼마나 업무가 바쁘세요. 직원들은 교육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그 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령적으로 좀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학습받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두 사례는 저는 다 그런 거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재발 방지를 묻는 어떤 야당의 지적에서 국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인 태도는 저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이고 또 여당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일련의 지금 모든 모습이 민주당으로 하여금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비판을 제공하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고 다시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김경진, 김연아 전 의원과 센터론 진행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도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분 의원님, 그러면 아까 제 후보 우리 이제 물색하는 이제 절차로 들어갔다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 쪽 보면요 여전히 인물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최근에 뭐 계속 중진들을 만나서 회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면 다시 또 뭐 내부 쪽에서 좀 찾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희 당의 지금 네. 고민은 네.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서울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죠.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뭐 대한민국의 1위냐 2위 도시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참신한 인물을 찾는 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나오시겠다는 분들은 꽤 많아요. 한 10명 정도 저희 손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연 이분들이 지금 변화된 시대상에 요구되는 정치인인가 맞는 시대가 요구하는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예. 좀 내부 고민이 있고요. 예. 한동안은 좀 그렇죠.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게 되죠. 참신한 인물에 대해서. 네. 그러나 이제 내부에서도 왜 우리는 그러면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어떤 이의 제기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네. 지금 꼭 내부다 외부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광범위하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참신한 혁신적인 정치인을 찾는 작업을 하고 네, 있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지금 각 도시마다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민심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여당에 비해서 조직력이나 이런 쪽에 많이 좀 저희가 열세를 보이는 건 분명한데요. 네. 저희가 믿고 가는 건 정말 당 이름만큼 국민의힘, 네. 국민의 마음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그 마음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지난번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네. 이제 사람이 없다 이제 이 말씀하시니까 네. 당 내부가 상당히 좀 술렁술렁했던 것 같아요 예,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 그래서 아마 네. 최근에는 그런 점을 조금 무마시키면서 좀 따독거리는 과정들을 비대위원장께서 하고 있지 예. 않나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예. 근데 참 국민의힘 쪽에서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네. 당이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어떤 후보를 찾느냐가 가장 첫 번째 기준일 텐데 예.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자, 뭐 아까 말씀하시기로 또 이제 이 재보궐선거 이 치러진 이유가 그 자치단체장들의 어떤 그 이를테면 성 관련한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이제 치러지는 것인 만큼 이제 뭐 여성 후보들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있는 가운데 이제 뭐 여당 쪽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름 네. 나오고 또 뭐 추미애 장관 이름 나오고 또 국민의힘 측은 뭐 나경원 전 의원, 이해훈 전 의원 얘기 나오고요.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도 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후보들끼리의 경쟁 가능성 뭐 어떻게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오히려 예. 지금은 이제 아마 그 문제가 더 이상 네. 핵심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도 그런 주장이 일부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영양자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 보면 예. 여성 후보가 유리한 거 아니냐 어떤 반성적 고려 때문에 이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각에서는 여성 후보를 만약에 냈을 경우에 그러면 당신네 여성들은 그러면 박 시장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이제 이런 역공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또 그 이전에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가 이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라고는 여성 대통령 경험을 해봤고 또 민주당의 이제 집권 여당의 추미애 당대표 여성 당대표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보면. 그래서 이게 여성 대통령 여성 당대표를 경험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성이 뭘 한다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거부감이나 무슨 이제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어서 예. 그 자체가 본질적인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이게 내년 대선과 그다음에 전국 단위의 동시 지방선거의 이게 전초전이고 이 전초전에서 선봉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승리 가능성이 가장 아마 우선이 아닐까 싶고 예.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첫째는 믿음직한 전문성, 예. 비전을 가진 사람들,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만큼 휘감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중 친화성 예. 이런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선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인하 전 의원 좀 의견이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근데 예. 뭐 저도 여성 정치 리더들이 보여준 네. 그 좋지 않은 사례 때문에 네. 저도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많은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뭐 여성 정치인들이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퇴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저는 꼭 여성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공교롭게 민주당에서 중진 여성 의원들이 많고요. 예. 중진 여성 의원들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 사실은 후보에 물망에 올랐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의 현안이 되고 있는 집값 문제와 세금 문제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후보라면
저는 여성 남성 구분 없이 네.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2의 도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해양 도시로서 뭐 거듭나겠다고 하는 많은 로드맵이 있었지만 네. 사실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의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뭔가 시정을 끌어나갈 수 있는 후보 누구든 네. 저는 뭐 국민들이 네. 개의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그 성 관련 추행과 폭력의 문제는 네, 네. 저는 이제 좀 정치권에서는 단절되고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너무나 반복돼서 일어나는 문제들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네. 사실은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세요. 특히 인사권을 가지고 너무 많은 숫자의 공직자들을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의 행태를 죄의식 없이 자기 억제 없이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조금 제한하고 뭐 이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분 얘기는 저희 광고 좀 듣고 돌아와서 계속 센터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센트럴밸리 산업용지 완판 신화를 이어갈 상업, 주거, 지원용지 투자의 기회. 역세권 입지에 서울 문산 고속도로까지 남북 경협의 수혜지에서 프리미엄 투자의 중심지로 거듭날 파주 센트럴밸리. 문의 1522-0844. ETF 미래 에셋 ETF 요즘 핫한 2차 전지 헬스케어 바이오 클라우드 투자하는 테마형 ETF 그걸 잘하는 건 전 세계에서 50조 원 넘게 ETF를 운영하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타이거 ETF 글로벌 X ETF가 있는 미래 에셋 글로벌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센터론으로 다시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춥다. 추워. 김대리, 뭐가 춥다고 그래? 사장님, 안 추우세요? 으이구, 아직 하루온 몰라? 하루 온이요? 그래, 하루 온종일 따뜻한 하루온 팩. 빨리 따뜻하고 오래 가잖아. 아, 그래서 하루온 팩 하는구나. 더 뜨거운 닭상병 핫팩도 있습니다. 지혜, 인쇄하세요. 진정한 프린통 빨리빨리 프린통 쉽게 프린통 인쇄는 프린통 인쇄로 통했네. 프린통. 제가 제일 바라는 거요? 그저 우리 애들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면 그게 최고지. 더 나이 들어도 애들한테 부담은 안 되고 싶어요. 제 바람이요? 저도 이제 취직했으니까 그동안 저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죠.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행복한 노후를 바라는 자녀의 마음,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모두 이루어질 수 있게 국민연금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마음이 이어지다. 마음이 이루어지다. 국민연금 중심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 김경진 전 의원, 김연아 전 의원과 함께 센터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1부 끝나기 전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얘기 말씀드렸는데 야권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대표 단일화 가능성 이거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예.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셔요? 예. 일단 아까 이제 네. 그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양쪽에서. 예, 예. 예. 그러면 뭐 안철수 대표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겠죠. 또 네. 국민의힘의 후보가 네. 그만큼의 경쟁력이 없다면 저는 뭐 그렇게 쏠릴 수 있다고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아직 국민의힘의 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계속 참신한 인물을 찾는 과정에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선정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굉장히 네. 압도적인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하, 네. 예.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 안 대표 전혀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아니 뭐 당으로 들어와서 뭘 하시든지 마시든지 네, 예. 상당히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네네네. 상태였는데 예. 얼마 전에 권은희 의원이 뭐 세상에 절대로가 어디 네네. 있겠냐 길을 좀 열어놨거든요. 예, 예. 거기다 또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최상용 네.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받았는데 안철수 네. 대표 얘기를 하더라 뭐 그런 얘기를 밝히겠. 근데 그 얘기를 밝힌다고 하는 게 예. 제가 볼 때는 의미 없이 밝히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지방선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이게 개인의 경쟁력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당의 경쟁력도 정당의 지지랄까 이런 부분도 대단히 지금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최근 여론조사를 가지고 보면 정당 지지도보다 서울시장 내년 어느 정당 소속을 뽑겠냐라고 그냥 무작위로 물어봤을 때 예. 야당 정치인 국민의힘 쪽의 정치인을 뽑겠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보다 훨씬 더 나오거든요 보면. 네. 이거는 현재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견제심리, 여당 견제심리랄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작동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그래서 야당 후보로 일정 정도 무난한 네임밸류를 가진 사람이 나가게 되면 예.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심정적 정서적인 어떤 구도가 분명히 있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 나가서 한 30% 가까이 서울시장 나가서 득표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권은희 의원이 절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게 네.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고려가 조금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밝힌 부분도 아마 그런 염두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이거 김종인 위원장님 연세나 고집에 비춰서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최근에는 저도 잘 모르겠다.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네. 항상 밀당이 있고 네. 뭐 절대로란 말은 세상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더 유효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동안은 어느 정도 자기가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도도 있고 인지도도 있기 때문에 뭐 좀 여유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갑자기 대선 후보로 예. 등장을 하고 있고 예. 중도층에서의 투표 결과를 보면 뭐 이낙연, 이재명 두 분을 제치고 사실 아주 경미한 숫자이긴 합니다만 이제 1위를 네. 나타냈다는 조사가 엊그저께 발표가 됐죠. 그렇게 치면 이제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세상에서 잊혀지는 거라고 합니다. 예. 안철수 대표 측근 측이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조금 초조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예, 그동안 서울시장을 거치지 않고 대선으로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래도 서울시장으로서 디딤돌을 갖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에 구애하는 그런 행동이나 제스처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지금 계속 뭐 반문연대, 뭐 반민주연대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고 이걸 야당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결하느냐가 저는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저는 인물 중심보다는 어떤 구도를 가져가느냐에서 각 후보들이 어떤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느냐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또 김종인 대표가 계속 호남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 김연아 전 의원 같이. 네, 어제 저 다녀오셨죠? 같이 광주하고 목포에 동행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네. 그 지난 8월이었죠. 8월에 이제 광주 5.18역 가서 무릎 꿇고 사죄하셨는데 거의 2달 만입니다. 그렇죠? 네, 좀 자주 가시는 편이죠. 2달 예. 만인데 2달 남짓이죠. 이렇게 이제 그 중도 쪽으로 외연 확장하는 움직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소속 지역 국회의원이 거기 한 네.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가서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저희 지역 국회의원도 없고 뭐 자치단체 기초의원도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민원에 저희가 정말 힘이 붙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예. 제가 느낀 건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에 보면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뭐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그동안 반감 또 서운함이 많았던 호남에 네. 김종인 대표께서 여러 번 가시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씩 눈빛과 네. 또 좀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어제 저는 아주 좀 미미하지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역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특히 이 동서 간의 화합이 저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런 행보가 저희 당의 외연을 넓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돌로 갈라진 어떤 동서 정치 진영의 화합으로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보기엔 잘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만 집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예. 사실은 모든 국가를 막론하고 다 불행이거든요. 보면 특히 이제 호남 그 중에서도 광주라고 하는 도시는 1980년도에 이제 대한민국의 그 가장 기본적인 국가 공권력인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예. 트라우마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랄까 정당 지지 구조가 대단히 왜곡돼서 지금 뭐 40년 이상을 흘러온 지금 시절이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학살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고 그 문제를 풀어야만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가 이제 정상화될 수 있는 전제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비대위원장께서 광주 또 호남을 자주 찾아주시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고 적절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영남과 호남의 인구 숫자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호남 전체 인구가 한 700만 정도 됐다면 영남 전체 인구가 한 800만 정도 이게 1970년대 중후반 정도의 인구 통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남에 있었던 그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대체로 많이 와서 예. 그래서 호남의 어떤 이 정서를 그 한을 좀 풀어주면 수도권에 있는 또 전국 각지에 있는 호남 출향민들의 마음의 한도 동시에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이 호남 이외의 타 지역에서도 예.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대단히 득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 실리를 떠나서 예. 정말로 필요한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또 경제 이슈들 좀 같이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갑자기 사의 표명했다가 또 대통령이 반려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첫째는 저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직자 특히 이제 기재부 장관 부총리로서 그 기재부 부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정부 들어와서 뭐 코로나19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정 부채, 국가 재정 부채라든지 재정 원칙들이 좀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보면 예.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한 어떤 반성적인 고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책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도 본인의 이제 어떤 소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좌절된 측면이 좀 일부 네. 있었던 것 같고 가장 최근에는 그게 지금 주식 양도와 관련된 과세 기준을 예. 사실은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부분과 네. 관련해서 이미 2년 전에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협의가 끝났고 예. 확정돼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기로 시행령까지 이미 개정이 됐었던 부분인데 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여당이 이제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서 좀 화가 좀 많이 나셨던 네. 것이 아닌가 싶은데 예. 실은 사표 낸 거 있으면 조용히 이제 대통령님하고 이렇게 네, 네. 사이에 그 부분을 정리할 걸 정리해야 되는데 사표 수리가 확정되기도 전에 국회에 예.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먼저 말씀을 하신 그러니까요. 것은 의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네, 절차적으로 다들 예. 깜짝 놀랐고 네.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참 예. 공직자로서 자세가 조금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경제부총리가 이제 그동안 하려고 했던 것들이 다 다음 청에 밀리다 보니까 네. 영도 안 서고 특히 기재부 내부에서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깜짝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또 거꾸로 또 뭐 또 오히려 더 영이 안 서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어제 예. 갑작스럽게 사의 표명 기사를 보면서 예. 본인들이 한 모든 정책에 대해서 지금 책임감을 느끼시는 책임 표명인가 네. 아니면 지금 추경 재난지원금 그다음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연이연 본인의 소신이 네. 지금 3번 정도 굽힌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3 스트라이크 아웃에 의한 저는 예. 뭐 소신 항명인가 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그래도 이 정부 국무위원 중에 책임감을 느끼는 분은 이분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자기 소신이 있더라도 공무원들이 영혼 없다는 얘기가 듣는 이유는
그냥 위에서 시키면 뭐 그런 것들을 좀 대충 접고 넘어가는데 이분은 지금 세 번째 나름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네. 그 좀 점잖은 항명을 하고 계신 건데요. 저는 좀 공무원들이 이런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재정 굉장히 앞으로의 그 좀 건전성에 있어서 지금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인데 한 사람 이런 정도 해주면 저는 굉장히 국가 정책엔 좀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굉장히 이 정부가 민심을 잃었죠. 예. 근데 저는 대주주 기준 같은 경우 2년 전에 합의도 받고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과하게 한다면 저는 형평성에서 봤을 때 주식도 분명히 지금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지금 뭐 6억 원으로 감면세율을 조금 처음에 나온 것보다 줄이고 주식 양도세 부분에서 이걸 현상 유지했다는 것은 이 정부가 부동산에서 이런 민심을 주식시장에서까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저는 조금 발버둥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뭐 하여튼 굉장히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선택을 기획재정부에 조금 압력을 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센터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전 의원, 김현아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